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이낸셜 뉴스에 일라이 릴리가 제2의 엔비디아를 꿈꾼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평소에 제2의 엔비디아는 일라이 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올랐던 것과 같이 제2의 엔비디아가 그렇게 오른다는 관점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같이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 앞으로도 회사의 비전이 밝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라이 릴리의 금년 주가입니다. 금년 들어서만 대략 55%나 상승을 했고 1년 동안에는 100%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라이 릴리는 거의 조정이 없이 꾸준히 계속 올랐습니다. 제가 이 종목 시세를 매일 보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하락한 날이 거의 없었고 하락해도 1% 미만의 아주 소폭만 하락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많고 견조하게 주가가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면서 일라이 릴리는 엔비디아에 이은 액면 분할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8,73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40조 원이니까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120%가 더 큽니다. 그리고 테슬라보다도 33% 정도 더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인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주식 분할을 한 경험이 있고 마지막 분할이 오래전이지만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마다 주식 분할에 개방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주식 분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미 너무 고평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일라이 릴리를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 때문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건 만들면 다 팔린다는 뜻이고 그러면 가격도 충분히 높일 수 있어서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사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AI 열풍으로 인한 엔비디아 칩의 부족 현상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화장지 사재기가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다는 기사를 썼던 때가 작년 5월입니다.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린다는 뜻이고 이렇게 공급이 크게 부족할 때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만 치료제도 공급이 딸린다는 점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GPU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현재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하고 미국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가 이 약품으로 14kg을 감량했다고 하면서 유명세를 탄 약품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2011년에 미국 FDA로부터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주성분인 그 세마글루타이드를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고 위고비를 출시했습니다. 위고비 영향으로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이 급성장했고 부동의 유럽 시총 1위 기업이었던 루이비통의 시가총액을 제치면서 유럽 1등 기업이 됐습니다. 일라이 릴리 역시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2023년 11월에 비만 치료용으로 승인받아서 젯바운드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했고 일라이 릴리의 시가총액은 제약업계 중에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존슨앤존슨을 넘어섰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22년 약 3조 원 규모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에는 103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8년 만에 30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굉장한 성장 속도입니다. 비만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WHO에 의하면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20년 10억 명에서 2035년에는 19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할 만한 회사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두 회사는 그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는 독일과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는 유럽에 이어서 최근에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5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 공장을 건설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8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회사가 독점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왜 이 회사들이 수년간 독점을 유지할 것을 볼까요? 그건 바로 의약품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의약품의 공급 부족은 다른 공산품이나 서비스의 부족에 비해서 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부족하면 다른 경쟁사에서 똑같은 반도체를 만들면 이론적으로는 곧바로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약품은 FDA 임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제약회사에서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보다 효능이 뛰어난 비만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임상을 하고 승인을 받으려면 4, 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간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약품의 경우는 그 물질 특허가 풀려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다양한 형태의 제법 특허를 걸어서 경쟁 제품이 나오는 것을 또다시 억제하곤 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기존의 약품을 만드는 회사에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경쟁 약품의 출현을 억제합니다. 젯바운드는 비만 치료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거의 만병통치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비만과 당뇨에는 이미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에도 효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치매의 주 원인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특히 이 약품의 염증 완화 효과가 뇌에도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임상을 통해 GLP-1 수용체 작용제가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능력을 높여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GLP-1은 젯바운드와 위고비의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암 발병률을 낮춰주고 지방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담배에 대한 갈망이 줄어든다는 보고에 따라 약물 중독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GLP-1 약물이 특별한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 약물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인 그 사이언스는 지난해 말 비만 치료제를 2023년 최고의 과학 성과로 선정하면서 비만 치료제가 애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으로 약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잘만 되면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에 대해서도 FDA의 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약물의 사용에 찬성했고 그래서 FDA가 도나네맙을 알츠하이머의 치료제로 승인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일라이릴리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매수 추천은 아니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주식을 소량이나마 가지고 있어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기업이라 소개를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